안녕하십니까. 레귤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무릎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무릎 중에서도 무릎 뒤쪽, 오금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오금 아픈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아서 정밀하게 찾아보고 어떤 증상과 문제가 있는지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무릎 뒤가 부어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렀더니 말랑말랑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이거를 보통은 오금낭종 또는 베이커낭종이라고 부릅니다. 오금낭종이라는 게요, 무릎 뒤쪽이죠. 그쪽에 낭종이 있는 거예요. 무릎 관절 주변에서 발생하는 물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이 오금낭종이에요.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 뒤쪽에 안쪽, 무릎 안쪽에 비복근이라고 우리 종아리 근육 있잖아요. 비복근하고 그 위쪽에 햄스트링 근육 중에 하나인 반막양근이라는 게 있어요. 반막양근, 윤활랑, 그 사이를 윤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비복근하고 반막양근 사이에 이 윤활랑이 팽창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물이 고이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베이커낭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1800년대에 외과의사 중에 한 분인 윌리엄 모란트 베이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 베이커낭종을 발견을 하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베이커낭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런 윤활랑, 관절이 움직일 때 서로 마찰력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기름칠을 하는 거죠. 엔진오일처럼 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 역할을 하는 게 윤활랑이에요. 그래서 비복근하고 반막양근의 윤활랑은 정상적으로 항상 위치를 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정상적인 이 윤활랑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있을 때 오금낭종, 베이커낭종은 이 오금의 안쪽, 무릎 안쪽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요거 보이시죠? 요게 정상적인 윤활랑이에요. 이게 비복근, 이게 반막근, 햄스트링 근육의 하나죠. 이 근육하고 요 사이에 마찰되지 말라고 이렇게 윤활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 근육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윤활랑이 하나 딱 남죠. 이게 관절 안쪽이고, 관절하고 요 윤활랑하고 서로 붙어서 이 안쪽에서 서로 흐르는 경우에 점점 커지면 그게 낭종이 되는 거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겠죠. 이 윤활랑은요, 사실은 비복근 힘줄하고 관절랑이 합쳐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구멍이 서로 통해서 연결이 되면 한 4mm, 좀 큰 경우에 한 2cm까지도 크기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윤활랑하고 관절랑이 서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통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서로 관절랑과 윤활랑이 붙어서 통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어렸을 때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성인이 되니까 서로 통하는 경우가 있네? 그러면 이게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두 개 사이에 막이 찢어지나 보다. 어느 한쪽이 찢어지면서 이쪽이 탁 연결이 돼서 서로 물이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 MRI 한번 보시면 요게 베이커낭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무릎 앞쪽이고 여기가 무릎 뒤쪽이고 무릎 바깥쪽, 무릎 안쪽이에요. 이 속에, 여기가 이제 관절랑이겠죠. 이 속에는 관절액이 정상적으로 흘러요. 관절액이 흐르고 윤활랑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관절액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점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 4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슬릿에 의해서 한쪽으로 물이 계속 흐르니까 낭종이 형성이 되는 거고, 낭종 안에 검정색 이 줄 보이세요? 낭종 안에도 또 벽이 있어요. 여러 군데 구획이 나눠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활랑과 관절랑이 서로 통하지 않더라도 이 막이 굉장히 얇아지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게 탈장하듯이 탁 찢어지면서 쫙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낭종이 있는 경우에 안쪽에 반월상 연골 있잖아요. 그게 파열되는 게 동반된 경우가 되게 많대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진단을 할 때 관절 조영술이라는 걸 했어요. 관절에다가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 있도록 조영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영제가 작은 슬릿을 통해서 퐁퐁퐁 나와서 윤활랑 안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재밌는 거는 이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관절랑에 있는 게 오금낭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압력을 재보면 관절 안쪽 압력보다 오금낭종 안쪽 압력이 더 높은 것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게
관절낭에서 오금낭 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구나.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 압력이 더 크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결국에 체크밸브가 있다는 거고요. 그 체크밸브 역할을 하는 게 비복근과 반막 양근, 심줄이 서로 비벼지고 움직이면서 탁 열리면 물이 쫙 한쪽으로 흐르다가 딱 닫히고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만 너무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게 농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밀도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 이제 동영상인데요. 오금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 무릎 앞쪽이죠. 이게 무릎 뒤쪽이고 여기는 이제 관절낭이고요. 원래는 여기 윤활낭이 이렇게 있는데 윤활낭과 관절낭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막이 찢어지면서 서로 통하게 되면서 관절낭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지기 시작을 해요. 요거죠, 요거. 여기가 딱 찢어졌어요. 이게 반월상 연골인데 여기가 한쪽이 찢어지면서 이 관절낭 안에 있는 물이 틈을 통해서 뒤쪽 윤활낭으로 통해서 이렇게 물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다른 생각을 해보면 물이 있다가 물이 점점 차오르면 한쪽으로 쫙 흐르겠죠. 원웨이 밸브로. 쭉 흐르면서 관절낭 안에 있는 물들이 틈을 이용해서 윤활낭, 오금낭 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커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인들 중에 증상이 없는, 낭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을 다 검사를 한번 해보면 많게는 한 35%에서 37%까지 3분 중에 1분 정도는 이게 있다 그래요. 되게 많은 거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검사했더니 무록이 있대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베이컨 낭종이 있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 95% 정도는 무릎에 다른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컨 낭종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연골 쪽 문제라든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무릎 질환을 하나씩은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흔한 거는 반월상 연골에 병변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든지 연골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하는 질병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됐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오금에 베이컨 낭종이 발견이 되면 혹시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는지 확실히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베이컨 낭종의 임상 증상은요, 애들일 때는 증상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 소아는 신체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증상이 없이. 가끔씩은 우리의 무릎 뒤가 양쪽이 좀 달라요. 한쪽이 조금 더 부어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눌러봤더니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그냥 증상이 없어요. 보면은 뭐가 있어 보이긴 하고 누르면 뭐가 팽팽하게 뭐가 있지만 아이들이 뭐 생활하는데 문제 없고 운동하는데도 문제는 없고 그냥 낭종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별히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질병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다 해보셔야겠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애들보다는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납니다. 무릎 뒤쪽에 모호한 통증이 있다 그래요. 무릎 뒤가 불편한데 어디가 불편한지 잘 못 잡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아니면 고기가 좀 부었다, 덩어리가 만져진다, 무릎 뒤가 묵직하다, 압박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오금낭종이 있으면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든가 관절염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둥글둥글 하고요. 눌러보면 밀려요. 그리고 이제 탱탱한 그런 텐션이 느껴집니다. 이게 사이즈가 꽤 커지면 무릎 움직이는데 문제가 되겠죠. 완전히 굽히거나 펴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운동 범위,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초음파를 했을 때 낭종이 발견된 환자 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2분이 만약에 오금 낭종이 발견이 되면 그 중에 1분 정도는 증상이 있다 그 얘기고요. 만약에 이거 베이컨 낭종 같기는 한데 혹시 다른 병일 수도 있잖아요. 무록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는 혹시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드물지만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이제 오금 동맥이 지나가는데 거기 동맥류가 생겼을 수도 있고, 정맥의 혈전, 심부정맥 혈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에 낭종이 생기는 경우와 신경절이 이렇게 부풀어서 낭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종아리 신경이나 비골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발목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음파의 장점은 여러 번 검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확인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사로 뽑았을 때 한 2분 중에 1분 정도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범위도 좀 개선이 된다고 해요. 수술은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이제 관절경입니다.